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토트넘 대 풀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0대3으로 완패하는 이변이 연출되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오늘 경기는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간이 없는 경기가 될 것임을 알려드리며 풀럼이 EPL의 도깨비 팀이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풀럼이 홈에서 또 한 번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토트넘에게 도깨비팀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3경기 연속 리그골과 더불어 리그 15호 골은 불발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클리프 존스의 토트넘 통산 역대 5위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도 다음 경기로 미뤄졌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풀럼에게 완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풀럼전 경기 주요 장면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풀럼에게 완패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NG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에는 역시나 캡틴 손흥민이 출격했습니다. 2선에는 존슨, 메디슨, 쿨세스키가 포진되었습니다. 3선은 비스마와 사르가 나왔습니다. 포백은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비카리오가 꼈습니다. 최근 풀럼은 5경기 3승 2패에 비교적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팀의 주포인 미트로비치가 사우드 리그로 이적하면서 득점력 빈곤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후반기에 아스날을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 맨유 원정에서 2대1 승리,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3대0 승리를 보여주면서 기세를 올렸죠. 또한 오늘 반더벤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토트넘의 변수였습니다. 드라구신이 선발로 나왔는데 그의 활약상에 따라서 경기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때문에 도깨비팀 풀럼에게 초반 실점을 내주지 않도록 드라구신이 집중력 있게 뒷문을 잠가야 했죠. 하지만 토트넘 공격진에는 풀럼의 카운터인 손흥민이 있습니다. 풀럼은 빌드업 시 상대의 강도 높은 압박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수비 뒷공간에 취약했기에 손흥민이 득점하기에 제격인 팀이었죠. 빌라전 한 골 2도움으로 상승세를 탄 손흥민의 발끝이 무섭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오늘 풀럼전 한 골만 기록하면 역사를 새로 쓰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남달랐습니다. 클리프 존스의 159골을 넘어 토트넘 역대 득점 단독 5위를 차지하는 날이었죠. 이 기록이 대단한 이유는 비영국인, 비유럽인이자 동양인 최초의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00년 동안 절대 깨지지 않을 영원한 기록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개인적으로도 오늘 경기가 특히나 설렜던 이유입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메디슨의 패스 미스로 시작된 볼이 풀럼의 역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슈팅을 로메로가 슬라이딩 태클로 저지하면서 실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전반 10분에도 풀럼의 거센 공격을 비카리오와 로메로가 저지했습니다. 이 풀럼의 초반 기세가 날카로웠는데요. 13분에 로빈슨의 크로스도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이 13분에는 손흥민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았습니다. 좌측 박스 안에서 메디슨이 내준 패스를 손흥민이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져가 봤는데요. 하지만 볼이 바깥쪽으로 뜨면서 아쉽게도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27분에는 메디슨이 존슨에게 좋은 패스를 건넸지만 존슨의 다이렉트 슈팅도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전반 31분에는 메디슨이 좌측면에서 패스를 받아 직접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이마저도 골문 밖으로 나가버렸죠. 토트넘이 경기 초반 흔들렸지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풀럼의 골문을 흔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양팀 모두 기회를 살렸다면 적어도 2대2 난타전 양상으로 갈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선제골을 넣는 팀이 흐름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38분에는 손흥민이 팔리냐와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붕대를 찬 모습이 보였죠. 얼마나 크게 다쳤길래 아직도 붕대를 풀 수가 없는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계속적으로 토트넘이 결정짓지 못하자 선제골은 풀럼 쪽에서 터졌습니다. 좌측에서 로빈슨이 올린 크로스를 무니스가 마무리하면서 1대0으로 달아났는데요. 이 선제골을 실점하자 NG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결국 전반은 1대0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풀럼이 홈에서 강했던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깨비팀의 저력을 토트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빠르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반 통계를 보시면 토트넘이 58%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지배했지만 풀럼이 슈팅 7개로 5개인 토트넘보다 많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유효 슈팅도 3개로 1개인 토트넘보다 많았습니다. 엔지 감독이 라커룸 토크를 통해 후반전에 강한 토트넘의 장점을 살려야만 했는데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존슨의 크로스로 시작해 손흥민의 귀한 헤더 장면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풀럼의 추가골이 터져버렸습니다. 48분 우측면에서 완벽하게 날아온 크로스를 루키치가 니킥으로 슈팅하면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2점을 따라가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61분에는 무니지에게 세 번째 골까지 헌납하면서 토트넘이 0대3으로 완전히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64분 엔지 감독이 3명의 선수를 교체해줬습니다. 베르너, 벤탄쿠르, 호이베르를 투입하고 메디슨 비스마 사르를 빼줬습니다. 교체된 선수들과 함께 손흥민이 추격골을 합작해야 했는데요. 67분 손흥민이 드디어 플레이메이커 모드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좌측에서 손흥민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지만 완벽한 기회를 존슨이 날렸는데요. 손흥민도 너무 아쉬웠는지 그 표정이 나와버렸습니다. 68분에는 존슨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베르너가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골 결정력은 대한장 파티였습니다. 70분 답답한 마음에 벤탄쿠르가 때린 중거리 슈팅도 골키퍼 정면에 막혔습니다. 교체 투입 후에도 무언가 해결책이 안 보이자 엔지 감독은 79분 존슨을 빼고 히샬리송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86분 히샬리송마저도 완벽한 찬스에서 득점하지 못하는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엔지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86분 로셀소와 교체해줬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득점을 한다면 여러가지 역사적 기록을 쓸 뻔했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풀럼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풀럼에게 완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트넘은 오늘 빌드업을 진행할 때 유난히 풀럼의 압박에 패스미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풀럼의 역습에 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토트넘도 빌드업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트넘이 보여준 극악의 골 결정력입니다. 분명히 토트넘도 결정적인 슈팅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짓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드라구신이 초반에 잘 메우는 느낌이었지만 역시나 동료들과의 호흡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토트넘 수비진이 풀럼 선수들을 놓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또한 토트넘 수비들이 볼에 대한 집중력 또한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승리로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토트넘에게 처음으로 승리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득점왕 시즌 이후 리그 3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통산 160골을 도전하며 클리프 존스를 넘어 역대 단독 5위로 올라설 찬스도 다음 경기로 미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풀럼이 토트넘을 상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전반 초중반에 연이은 슈팅 찬스들을 성공했어야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토트넘의 4위 싸움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